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인도 최대의 사창가이자 아시아 최대의 사창가 콜카타 소나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성매매 국가입니다. 퍼센트는 몰라도 인구수가 워낙 많아서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를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세계 최대로 쳐지죠.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이기도 하고요. 이 인도에서 성산업이 가장 발전한 많은 곳이 콜카타입니다. 콜카타의 성산업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여겨지죠. 그리고 이 콜카타 안에도 수많은 홍등가가 있는데 빈민가와 트럭 운전사, 이주 노동자가 주로 거주하는 약 15,000명의 매춘부가 일하는 보바자르. 네팔과 방글라데시, 미얀마에서 팔려온 여성들이 매춘부로 있는 곳이자 매춘부들이 뭄바이나 첸나이, 중동, 아프리카, 유럽으로도 다시 팔려가는 인신매매의 지역 칼리가. 세 번째로 큰 홍등가이자 홍등가를 배경으로 영화까지 제작된 키도포 등 많죠. 이 수많은 홍등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홍등가이자 인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홍등가, 몇몇 통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홍등가로 여겨지는 곳이 오늘의 주제인 소나가치입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붉은 미로라고 불리기도 하죠. 20세기 인도 최고의 시인으로도 평가받는 사이르 루디아나비는 소나가치를 주제로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 색으로 물들어 있다. 한쪽은 비단으로 덮여 있고 다른 쪽은 벌거벗은 모습이다. 다른 한쪽에는 맹목적인 부와 쾌락주의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육체가 빵보다 싸게 팔렸다. 한쪽은 소나가치고 한쪽은 초링이다. 세상은 두 가지 색으로 물들어 있다. 참고로 초링이는 콜카타 중심부에 있는 동네인데 고급 호텔과 쇼핑몰,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소위 말하는 좀 사는 동네죠. 콜카타의 강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소나가치는 인도 내에서 인권운동, 권리운동의 진앙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 인권 이런 느낌이랑은 좀 멀고 매춘부도 사람이다, 매춘부도 직업이다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 이들이 외치는 두 가지 가장 큰 요구는 콘돔 사용 의무화와 매춘부를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입니다. 후자는 2022년 5월 19일 인도 대법원이 성노동을 직업으로 명시하면서 이루어졌죠. 전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죠. 고객의 4분의 3 이상이 콘돔 사용을 거부하고 콘돔 사용을 강요하면 옆집으로 가버린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이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모두 수입이 줄어들까봐 보호장치 없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매춘부들이 한꺼번에 단합해서 사용하기로 협약이라도 맺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성매매가 합법이기에 제도 하나 더 만들자는 요구는 그렇게 무리가 아니긴 하죠. 합법이라니 혹시 한번 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안됩니다. 일단 속인주의가 있죠. 한국 국적이면 다른 나라에 있어도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한국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그만 아니냐. 콘돔 사용을 외치는 이유, 수많은 NGO 단체가 소나가치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에이즈 때문이죠. 소나가치 지역의 매춘부 중 5%가 에이즈 양성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사실 수치만 보면 인도 다른 지역의 매춘부 에이즈 감염률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문제는 이게 확인된 것만 이 정도 수치라는 거죠. 5%도 추정치이긴 하지만 100명이 검사받으러 오면 5명이 양성이다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서 5%입니다. 하지만 소나가치의 매춘부들은 혹여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을까,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냥 검사 자체를 안 받죠. 포주들이, 중개자들이 일부러 안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인권단체, NGO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긴 합니다. 합법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통계도 안 내고 신경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합법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며 운동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어지러운 상황이고 어지러운 도시인데 그럼 소나가치에는 왜 이렇게 많은 매춘부들이 모여든 건지, 어쩌다 아시아 최대 홍등가가 된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벵고로로 소나가치는 황금나무라는 뜻입니다. 진짜 황금나무가 있는 건 아니고 전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소나가치는 사나울라라는 악명 높은 도적의 근거지였다고 합니다. 워낙 척박한 땅이라 도적들이 숨어 살기 안성맞춤이었죠. 사나울라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는데 어느 날 사나울라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잠겨서 통곡하고 있었죠. 이때 어머니에게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지는 이슬람에서 성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국가를 위해 싸워서 승리를 거둔 지도자나 무슬림 전사들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칭호죠. 이 전설로 지역의 이름은 소나가지가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을 기르기 위해 모스크를 세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모스크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스크는 사라졌지만 소나가지라는 이름은 이어져 왔고 중간에 발음이 바뀌면서 지금은 소나가치가 된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과거부터 소나가치가 범죄자나 소외 계층이 숨어드는 지리적 은신처였다는 점이죠. 소나가치가 속한 콜카타도 4,449개의 은신처
근처와 12,419명의 성노동자가 수용되어 있었다는 보고서가 있죠. 해외에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세계적인 성매매의 중심지였고요. 콜카타와 소나가치의 모습이 급변한 건 영국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1690년 영국 동인도 회사는 콜카타에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위한 작은 거점이었죠. 그런데 1757년 플라시 전투에서 동인도 회사가 벵골의 나와브, 그러니까 무굴 제국 산하의 지방 통치를 격파하면서 사실상 인도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착지였던 콜카타는 1772년 동인도 회사령 인도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죠. 수도가 되면서 무역의 거점이 되면서 콜카타의 모습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배가 들어오고 선원들이 몰려들고 군대가 주둔하고 상인들도 모여들었죠. 일자리가 생기면서 일하러 온 인도인들도 많았고요. 한마디로 미혼 남성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파견된 병사 대부분도 미혼 남성이었고요. 도시도 발전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갖춰졌죠. 그런데 해결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미혼 남성들의 성욕은 어떡할 거냐가 문제였죠. 미혼 여성 인구에 비해 미혼 남성 인구가 너무 많았거든요. 해결은 국가가 개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냈거든요. 도시의 밤에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장이 생겨났습니다. 술, 도박, 그리고 성매매죠.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오기도 했고 다른 지역의 포주들이 콜카타의 수요가 넘쳐난다는 것을 듣고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 못해서 인신매매까지 해서 데려왔고요. 콜카타의 일부 지역들은 술과 유흥, 성매매 업소들이 모여있는 붉은 골목이 생겨났습니다. 주로 군인과 선원, 상인과 하층 노동자들이 밀집한 북부 콜카타에 밀집되었는데 소나가치도 콜카타 북쪽에 위치해 있죠. 과거부터 매춘으로 악명 높았던 원래 범죄가 만연했던 소나가치는 콜카타 매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냥 매춘부가 좀 많았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하층부터 카스트의 최상층인 브라만 출신 여성도 매춘부로 있었죠. 브라만 계급이다 보니 팔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사티 제도라고 남편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걸 피해 달아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성병이 장난 아니게 퍼졌거든요. 영국이 떠올린 해결법은 그냥 제도화하자였죠. 19세기 중반 인도인들이 영국인들 상대로 일으킨 반란인 세포의 항쟁이 진압된 이후 영국은 이대로 가면 또 반란 터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 아예 무굴 제국을 폐지하고 인도를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성해 버립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인도의 여왕으로 즉위했고요. 그러니까 위임 통치 이런 게 아니라 이때부터 진짜 영국의 속국이 된 거죠. 법도 제도도 영국 맘대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영국이 도입한 제도가 전염병 관리법이죠. 전염병 관리법은 한마디로 막아봤자 안 되니까 그냥 합법화하고 국가에서 성병 관리하자였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냐? 시대가 시대이기도 했고 인도가 식민지였기에 인도 여자들을 관리했죠. 매춘부는 물론 매춘부로 의심되는 모든 여성은 의무적으로 경찰에 등록하고 성병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양성이 뜨면 폐쇄병동인 록병원 혹은 록어사일럼에 수감되었고요. 이 시기 소나가치는 이전부터 성매매 중심지였지만 더 급격하고 확연하게 중심지가 됩니다. 법만 변한 게 아니라 구획화도 진행되었거든요.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소나가치에 많다 정도였지 매춘은 도시 곳곳에 존재했는데 영국은 더 효율적으로 또 겉으로 보기에 불쾌한 요소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춘부들과 업소를 한 곳에 몰아넣기로 했죠. 따로 지을 필요 없이 이미 밀집해 있던 소나가치는 당연히 구획화 대상이 되었고요. 다른 곳에서 쫓겨난 매춘부와 업소들까지 소나가치로 몰려들면서 안 그래도 컸던 소나가치의 성산업은 말 그대로 거대해졌습니다. 동시에 주로 군인과 선원, 상인과 하층 노동자가 손님이었던 하층 위주의 성산업도 발전해서 고급 매춘도 생겨났습니다. 바부라고 무역상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벵골 부유층을 뜻하는 말인데 이들이 이 돈으로 꼭 무조건 했던 게 고급 매춘부 후원이거든요. 바보들에게 고급 매춘부는 단순히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매춘부를 가지고 있냐, 이 매춘부를 위해서 뭘 해줬냐가 그 바보가 얼마나 부자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줬죠. 바보들의 선택을 받은 고급 매춘부들은 바이시라고 불리는 궁정에서 춤과 노래를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보들은 돈으로 왕들이 누리던 것들을 누리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나마 이때는 고급 매춘부도 있고 축제에도 이들이 나와 춤추고 노래도 했기에 뭐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진 않았습니다. 몸을 팔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세상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저들도 사회 일원이다라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19세기 중후반 영국의 서구식 교육을 받은 엘리트 지식인 계층 바드랄록 계급이 바보들을 메인에서 밀어내고 사회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바드랄록들은 주로 상위 카스트에 속한 이들이었기에 카스트도 별로 안 높은데 돈 많다고 까부는 바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주도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보들을 비난하고 이들이 했던 것들을 부정하면서 매춘부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 인식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고급 매춘부는 매춘부라기보다는 예술인으로 봤는데 이때부터는 그냥 전부 다 더러운 매춘부 취급이 되죠. 매춘부들의 자식은 대학 입학도 못하게 보이콧하기도 했고요. 매춘이 음지화되면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소나가치로 더 많은 업소와 매춘부가 밀집했고 갈수록 더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매춘하면 인간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데다가 막 비난하고 난리여서 돈도 안 되니 소나가치로 몰려든 거죠. 이대로 시간은 쭉 흐르다가 1947년 인도는 독립을 하게 되죠. 소나가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팽창했죠. 이유는 분리 독립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독립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두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건 콜카타가 위치한 벵골도 마찬가지였죠. 콜카타가 위치한 서벵골은 인도가, 동벵골은 파키스탄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종교도 서벵골은 힌두교, 동벵골은 이슬람교였죠. 독립 전까지 동벵골에 살던 힌두교도들은 독립과 함께 폭력과 박해, 정치적 혼란을 피해 콜카타로 향했습니다. 엄청난 수의 사람이 유입되었고 이 중 가난하고 남편이 없는 여성들 중 상당수가 소나가치 성매매 시장으로 흘러가죠. 공급이 늘었지만 수요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고요. 1971년에는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이 일어나면서 1000만에 가까운 난민이 인도로 넘어왔고 이 중 상당수가 콜카타에 정착하는 일이 또 터집니다. 안 그래도 세계적인 성산업이 있던 콜카타에 세계적인 규모의 홍등가인 소나가치의 두 번의 대이주가 일어나면서 명실상부 소나가치는 아시아 최대, 일부 통계에서는 세계 최대 홍등가가 되죠. 그런데 난민들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포주들이었죠. 포주들은 인신매매도 했지만 주로 착취를 통해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난민들, 이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포주들은 가난한 여성을 데려와 깨끗한 옷과 음식, 집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죠. 이자가 너무 높거든요. 사실상 경제적 노예인 셈입니다. 여기다 사회적 낙인, 인식이 그대로였기에 한번 사창가에 들어가면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죠. 어떻게든 빚을 다 갚고 나가도 사창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낙인은 어디를 가든 따라왔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국가에서도 별 신경 안 썼기에 소나가치는 이 구조 그대로 팽창만 했죠. 그러다 1992년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도에서 에이즈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스마라지드 자나 박사가 WHO의 의뢰를 받아 콜카타와 소나가치 에이즈 감염률 조사를 시작했는데 인도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게 임할 수밖에 없었죠. 잘못하면 에이즈가 인도 전역에 창궐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도 위생이 개판인 인도라 내 예방을 안 하면 삽시간에 퍼질 건 뻔했습니다. 자나 박사가 처음 소나가치에 갔을 때 사람들은 검사조차 거부했죠. 이때까지 자신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나 박사는 이대로 가다가는 에이즈 예방은커녕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더 쭉 둘러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니 성매매는 합법이기도 하고 여성들 상당수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에이즈를 잡자고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자나 박사는 두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에이즈를 직업 보건 문제로 정의한 거죠. 광부의 진폐증, 건설 노동자의 추락 사고처럼 말입니다. 직업 보건 문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조사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다른 하나는 소나가치에 있는 12명의 매춘부와 함께 단체를 결성한 거죠. 두르바르 마일라 사만와야 위원회 DMSC, 한국어로는 꺾을 수 없는 여성들의 협력위원회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명확해져. 3R이라고 성노동자에 대한 존중, 포주나 다른 타인이 아닌 우리들 성노동자들 커뮤니티에 대한 의존, 그리고 성노동을 직업으로 인정, 이렇게 3개입니다. DMSC의 소나가치 프로젝트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매춘부들 성노동자들은 빚으로부터 경제적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에이즈 감염률과 예방률도 경이로울 정도로 낮아졌죠. DMSC는 6만 5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성노동자 권리 포럼으로 성장했고요. 아니 경제적 노예에서는 어떻게 해방됐냐? 이들이 돈을 모아서 노예 상태인 매춘부의 빚을 갚아주는 방식이죠. 대신 적절한 이자만 받아서 일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요. DMSC는 이자 받아서 좋고 매춘부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주 빼고는 모두가 불만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현재 소나가치의 에이즈 감염률이 다른 곳과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이던데 모순되는 거 아니냐? 당시에는 진짜 너무 감염률이 높았기에 현재가 많이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소나가치 모델이
유엔 에이즈 합동계획과 비렌 멀린다 게이츠 재단 같은 글로벌 보건기구의 에이즈 보건 모델로 채택되면서 다른 지역이 함께 낮아진 것도 있죠. 다만 앞에서 나왔던 문제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혹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계보다는 에이즈 감염자가 많을 걸로 추정되거든요. DMSC의 활동이 의미가 컸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죠. 착취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굳이 DMSC에 가입하지 않아도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요. 어찌되었든 이게 콜카타의 소나가치의 성산업이 겪은 마지막 변화입니다. 여기서 더 변한 건 딱히 없죠. 이 활동들이 인정받아서 인도 대법원에서 성노동자를 직업으로 명시해주고 뭐 이런 게 다입니다. 성매매가 합법이고 음지는커녕 양지도 제대로 관리가 다 안 되고 있는 인도이기에 사실상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죠. 다만 내부에서는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노동자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좀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일회에 200루피 하나로 약 3,000원부터 6,500루피 하나로 10만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형성되어 있고 19세기 상류층들의 유흥인 바브 문화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인도인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여성들, 인도와 비슷하거나 인도보다 좀 못 사는 국가의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도 하고요.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 없는 산업이자 직업이고 주요 도시보다는 한 곳에 몰아넣는 게 정부 입장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나가치는 앞으로도 쭉 큰 이변이 없는 한 아시아 최대 사창가 홍등가로 남을 것 같네요. 소나가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